자, 8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콧물이 너무 나와서 사실 풀고 왔어요. 여름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자, AP가 먼저 역시 봐야겠죠. 65세 이상 중 노인에게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한테요,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한다. A는 공공부조. B,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령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이거 국민연금이죠,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갑권역은 가와 나지역으로만 구분이 되는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나가 각각 50%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A가 공공부조이고 B가 사회보험이잖아요. 이게 퍼센트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받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 12% 중에 6%는 뭐다? 중복수급자라는 거예요. A와 B를 둘 다 받는. 나머지 6%는 공공부조만 받는다. 여기에 3%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복으로 수급하고요. 나머지 3%는 단독으로 공공부조만 수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부조를 먼저 볼게요. 12%와 6%를 평균값을 냈더니 10%가 나왔어요. 9%가 나오면 가와 나의 인구가 동일한 건데 다른 숫자가 나왔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가지역의 인구를 X, 나지역의 인구를 Y라고 할 때요, A를 먼저 볼게요. 100분의 12X가 바로 가지역에서 A의 수급자가 되겠죠. 왜? 가지역의 12%는 A를 수급하는 거니까. 더하기 100분의 6Y를 합니다. 왜? 나지역에서의 A 수급자는 6%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더했더니 몇 퍼센트가 지금 된다고 말하죠? 100분의 10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을 다 치울게요. 12x 더하기 6y는 10이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00분의 1을 굳이 안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11x 더하기 14y는 12라는 식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자, 두 가지 한번 빼볼까요? x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x는 8y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자, 이거 대입 한번 시켜볼게요. 기억식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12 괄호 8y 마이너스 2 더하기 6y가 10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96y 마이너스 24 더하기 6y가 10이니까 자, 항을 좀 넘기도록 할게요. 102y가 34네요. 그럼 y는 102분의 34, 17분의 51. 한 번 더 되네요. y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y가 우리가 구했던 게 뭐냐? 나지역의 인구죠. 그럼 y가 3분의 1이니까 갑권역은 가와 나로만 구성되어 y 플러스 x는 1이 되야겠죠? 그럼 x는 몇이 됩니까? 그렇죠. x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가지역의 인구가 나지역 인구의 몇 배다? 2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지역의 인구를 우리가 200명이라고 임의로 얘기하면 나지역은 역시 몇 명 된다? 100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를 적용해서 이제 퍼센트에 대한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지역 전체 인구가 300명입니다. 300명이 되고요. 자, A를 먼저 보자면은 이 12, 12% 중에 몇 퍼센트는? 50%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복으로 수급합니다. 그럼 200에 12니까요. 24명이죠. 그쵸? 24명 중에 12명은 중복 수급자고요. 나머지 12명은 단독으로 공공부조만 받는 사람입니다. 자, 사회보험 11명은 뭔가요? 그러면은 22명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역시 22명 중에 이게 22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22명 중에 여러분 12명은 무엇도 받는다? 공공부조도 받는다. 12명은 중복 수급자예요. 근데 22명에서 12명을 제외한 10명은 사회보험만 단독으로 받는 특이한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나 지역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대로 6명, 14명입니다. 왜? 100명이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 때 나 지역의 6명 중에서요, 역시 몇 명은? 그렇죠. 3명은 중복 수급자입니다. A와 B를 모두 받고요. 나머지 3명은 A만, 공공구조만 단독으로 수급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럼 이 14명 중에 3명은 무엇을 지금 받고 있다? 중복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A를 받고 있기 때문에 3명은 역시 중복 수급자가 되고요. 나머지 11명이 단독 수급자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은 총 15명이 중복, 나머지 15명은 단독으로 A만을 수급하고요. 역시 15명이 숫자가 똑같네. 중복 수급을 받고요. 21명은 단독 수급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끝났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 B죠. 자, B의 수급자는 나가 가보다 많다. 나가 가보다 많다. 자, B의 수급자를 보면요, 가지역은 11명. 그쵸? 가지역은 22명. 나지역은 14명이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인구 차이가 난다는 걸 좀 고려를 해야겠네요. 2번. 상호 부조의 원리 역시 B죠. 자, B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만 해당하는 사람, B만 받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단독들이 되겠습니다. 가지역이 나지역보다 적죠. 3번. 갑권역 전체에서 역시 의무가입 B를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가요, A의 수급자보다 많다. 자, 갑권역 전체로 봤을 때 A의 수급자는 30명이고요. B의 수급자는 36명입니다. 그럼 B의 수급자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사전 예방은 B인데 이 B가 아니라 사후 처방이 강한 A의 제독자 수는요. 자,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는요, 가지역인 나지역의 4배이다. 자, 보도록 할게요. 공공부조 수급자 보면 여기는 24명인데 나지역은 6명. 곱하기 4 맞죠? 그쵸? 정답은 4번. 5번. 가나지역에서 모두 B의 수급자 중 공공부조도 받는 사람, 중복 수급자 말하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에서는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 중복이 12명, 여기선 3명이었습니다. 과반수를 넘는지 보려면은 이게 총 15명인데요. 전체 사회보험 수급자는 36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8번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수급자가 몇 명인지 뿐만 아니라 이 수급자 중에 둘 다 받는 중복 수급자가 몇 명인지, 하나만 받는 단독 수급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9번 문제 마지막 계산 문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 나와 있는 제도는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근로장려금을 생산적 복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돈을 퍼주는 복지제도는 사람들에게 복지병을 일으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준다. 생산적 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생산적 복지, 근로장려금의 방법을 가와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다는데요. 여러분, 가를 볼게요. 가의 경우는 X축이 지금 근로소득, Y축이 근로장려금인데요. 1000달러까지 소득이 늘을 때는요, 비례해서 최대 1000달러까지 근로장려금을 줍니다. 근데 1000부터 2000달러까지 내가 돈을 버는 경우에는요, 1000달러로 고정이 돼요. 근로장려금이. 2000달러부터 4000달러까지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오히려 근로장려금은 줄어들고요, 4000달러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가에 대해서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간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0에서 1000달러를 벌 때는요, Y는 X라는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이꼴 가구의 근로소득입니다. 두 번째, 1000달러에서
몇 달러까지? 2,000달러까지는요 고정돼 있습니다. 1,000달러라는 돈을 고정적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y는 1,000이라는 값을 우리가 고정시킬 수 있겠네요. 세 번째, 2,000달러를 넘어서 몇 달러까지죠? 4,000달러까지는요 y는 이꼴 이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학 배웠잖아요, 그쵸? 기울기는 구하는 방법 2,000분의 자 x축의 증가분인 2,000분의 y축의 이동분인 지금 1,000입니다. 그렇죠? 그럼 2,000분의 1,000이니까 2분의 1. 근데 기울기가 음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자 x에 우리가 4,000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000이죠. 근데 값이 0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는 법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가에 대한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우리 이어서 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근로장려금을 주는 방법이 나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0달러부터 1,600달러까지요. 자, 0에서 1,600달러까지는요. y 이꼴 자 1600분의 800이 증가했으니까 기울기 몇이다? 2분의 1x 이해가시죠? y는 2분의 1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600달러부터 2600달러까지는 y는 지금 80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2600달러를 넘어서 5000달러까지는요 y 이꼴 역시 볼게요. 2400이 이동했는데 여기에서 800이 이동을 했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x 자 여기에 만약에 내가 5000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5000 더하기 네모를 했을 때 0이 되야겠죠? 그럼 더하기 3분의 5000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수식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1번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요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근로장려금 제도의 경우에는요 보편적 복지 아닙니다. 이거 공공구조예요. 공공구조. 돈이 적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공공구조가 되겠습니다. 2번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은 근로소득과 근로장려금의 합은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자 증가하다 감소하는지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게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구 소득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구간인데 소득이 갑자기 이렇게 빵! 천장을 뚫었어요. 근로장려금이 0원이더라도 근로소득이 매우 높다면은 이 합은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3번 근로소득이 800달러인 경우에는요 가와나 보도록 할게요. 자 800달러면은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가에서는요 800의 근로장려금을 받고요 나에서는 400의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럼 가가 나보다 얼마? 400달러 더 많네요. 근로소득이 3,200달러인 경우에 자 가에서는 여기 나에서도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을 하겠죠. 자 3,200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1,600 플러스 2,000이니까 여기는 400 마이너스 3분의 1,800이니까 600을 받겠죠. 그쵸? 이해가시나요? 대입하시면 되니까 나가 가보다 200달러 더 많다. 정답은 4번. 이 수식을 안 세우면 여러분 그래서 사실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5번 근로소득이 1000에서 1600으로 증가를 하면요 자 가의 경우에서는 1에서 2의 적용을 받겠죠. 나는 똑같이 1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비가요 가의 경우는 일정하고요 나의 경우는 커진다가 아니네요. 거꾸로 가의 경우는요 B가 바뀌고요 나의 경우는 일정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수식을 세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는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